찬바람이 쌩쌩 부는 늦겨울 저녁, 혜진은 목도리를 높게 여미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의 겨울 하늘은 매섭게 차가웠고 골목길을 스치는 바람은 그녀의 야른 코트를 뚫고 들어와 온몸을 떨게 만들었다. 시계바늘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인적 드문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겨우 밝히고 있었다. 축축한 바닥에 반사되는 노란 불빛은 적막하고 싸늘한 분위기를 더했다. 병원에서 하루 종일 일한 혜진은 녹초가 되어 있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눈은 뻑뻑했고 다리는 마치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그녀는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늘 환자들로 북적이고 응급 환자들이 끊이지 않았다. 혜진은 그런 혼란스러운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육체적인 피로감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바로 가족들의 압박이었다. 어머니는 혜진에게 안정적인 삶을 꾸리라며 더 늦기 전에 결혼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종용했다. 혜진은 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을 알았지만 그 압박은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걷던 혜진은 작은 건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문을 닫은 오래된 구멍가게 처마 아래 한 남자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혜진 옷을 걸치고 있었고 차가운 날씨 때문인지 몸을 가늘게 떨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는 그의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고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의 힘겨운 숨소리가 하얀 입김으로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혜진은 그 남자를 빤히 쳐다봤다.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 일렁였다. 그는 혜진이 거리에서 보았던 다른 노숙자들과는 달라 보였다. 그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고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 뒤에 감춰진 사연이 있는 것 같았다. 혜진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간호사로서의 본능은 그녀를 가만히 둘 수 없었다. 저기, 괜찮으세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치 누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놀란 표정이었다. 괜찮아요. 그는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랫동안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은 듯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혜진은 그의 대답을 믿을 수 없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위험해요. 혹시 갈 곳은 없으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피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갈등했다. 모르는 사람을 집에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이 상황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혜진은 그가 평범한 노숙자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희 집이 여기서 멀지 않아요. 혜진은 갑작스럽게 결심한 듯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 밤만이라도 저희 집에서 쉬세요. 소파가 넉넉해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따뜻하게 샤워도 하고 뭐라도 좀 드시면 힘이 날 거예요. 남자는 혜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가 왜 이런 뜻밖의 제안을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듯했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죠? 당신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혜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누구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남자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혜진은 손을 내밀어 그가 일어설 수 있게 도왔다. 저는 혜진이에요. 당신 이름은 뭐예요? 민호. 남자는 혜진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들은 말없이 낡은 벽돌길을 걸어 혜진의 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혜진은 작은 집으로 민우를 안내했다. 그는 집안을 어색하게 둘러보았고 집이라는 공간에 익숙하지 않은 듯 보였다. 혜진은 웃으며 욕실을 가리켰다. 먼저 샤워부터 하세요. 제가 먹을 거 좀 준비할게요. 민우가 욕실로 들어간 후 혜진은 주방에 기대섰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모르는 사람을 집에 데려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그 남자의 지친 눈빛이 그녀를 돌아서지 못하게 했다. 잠시 후 민우가 혜진이 내어준 낡은 스웨터와 운동복 바지를 입고 욕실에서 나왔다. 더러운 먼지와 헝클어졌던 머리는 사라졌고 민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고 그 안에는 어떤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고맙습니다. 민우는 조금 더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감사할 필요 없어요. 오늘 밤은 편히 쉬세요. 나머지는 내일 생각하죠. 혜진은 소파를 민우의 침대로 준비해주고 자신은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침대에 누운 후에도 잠이 오지 않았다. 민우라는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그녀를 계속 괴롭혔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과거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얽힌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고통과 회한이 뒤섞인 기억들이었다. 그는 혜진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만남은 그의 삶과 혜진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많은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겨울 햇살이 작은 아파트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혜진은 밤새 잠을 설친 탓에 퀭한 눈으로 일어났다. 방에서 나오니 민우가 창가에 서서 아래로 펼쳐진 복잡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장면은 혜진을 잠시 멈추게 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혜진은 침묵을 깨고 말했다. 민우는 깜짝 놀라 뒤돌아섰고 그의 눈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녕하세요.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혜진은 미소 지으며 식탁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폐는 무슨, 전혀 아니에요. 커피를 끓였는데. 따뜻하게 드세요. 그들은 이상한 침묵 속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혜진은 조용히 민우를 관찰했다. 민우의 곧은 자세. 조심스럽게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는 모습. 그리고 그의 세련된 태도는 그가 한때 정돈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는 혜진이 자주 봤던 노숙자들과는 달랐다. 이렇게 지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우는 포크를 내려놓고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다. 1년 정도 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전에는 다른 삶을 살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민우의 짧지만 슬픔이 담긴 대답은 혜진에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말라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 어떻게 노숙자 신세가 되었을까? 며칠 후, 민우는 혜진의 작은 아파트에서 점차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집안일을 도와주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 그는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치고 거실을 청소하고 심지어 혜진의 책장까지 정리했다. 그의 정돈되고 세심한 행동들은 혜진의 궁금증을 더욱 자아냈다.
어느 날, 혜진이 책상 위에서 의학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민우가 그녀의 어깨너머로 보고 있다가 그녀가 읽고 있던 논문에 대해 뜻밖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거 줄기세포 치료 연구 논문인가요? 서울대학교 의대광 교수님 팀의 연구인 것 같은데요? 혜진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이 연구에 대해서도 아세요? 민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 분야에 아는 사람도 몇 명이. 그의 대답에 혜진은 더욱 의아해졌다. 노숙자가 어떻게 복잡한 의학 연구에 대해 알 수 있을까? 그녀는 더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민우의 눈빛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그날 밤, 혜진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거실에서 민우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매우 진지했다. 돌아갈 수 없어. 너무 위험해. 자료는 안전해. 하지만 외부에 절대 알려지면 안 돼. 혜진은 손을 멈추고 통화 내용을 엿들으려 했지만 민우는 곧 전화를 끊었다. 혜진이 거실로 나가자. 민우는 조금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혜진이 평소처럼 말을 건넸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옛날에 알던 사람일 뿐이에요. 민우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민우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주변을 맴도는 비밀은 그녀를 점점 더 궁금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 거실을 청소하다가 무심코 민우가 놓고 간 작은 지갑을 발견했다. 지갑에서 삐져나온 종이 조각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호기심이 많은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한편에서 종이 조각을 펼쳐보라고 속삭였다. 그 안에는 오래되어 색이 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3명의 가족이 있었다. 중년의 남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성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1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다. 혜진을 놀라게 한 것은 사진 속 중년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는 그녀가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듯한 익숙한 느낌을 주었지만 도저히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민우가 방으로 들어와 혜진이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혜진은 깜짝 놀라 황급히 지갑을 내려놓았다. 죄송해요. 당신 물건을 침해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 사진이 이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서요. 민우는 다가와 혜진의 손에서 지갑을 빼앗아 들고 뒷걸음질 쳤다. 이건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저한테 말해줄 수도 있잖아요. 혜진은 침착하려고 애썼다. 저는 단지 당신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은 알 필요 없어요. 이건 내 개인적인 일이니까요. 민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우의 회피적인 태도는 혜진의 궁금증을 더욱 자극했다. 그녀는 민우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진 속 남자에게 느껴지는 익숙함은 그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민우의 행동. 그의 수수께끼 같은 말들, 그리고 늘 어떤 슬픔을 품고 있는 듯한 그의 눈빛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그는 분명 평범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만약 그가 좋은 삶을 살았던 적이 있다면? 왜 지금과 같은 처지에 놓인 것일까? 혜진은 그 답이 사진 속에 있고 민우가 숨기고 있는 과거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거실에서 민우는 소파에 앉아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고통이 역력했고 그의 눈에는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과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혜진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만남은 그뿐만 아니라 혜진의 삶까지 영원히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일어났다. 민호의 지갑 속 사진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맴돌았다. 중년 남자의 얼굴은 그녀에게 익숙한 느낌을 주었지만 어디서 본 건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민우는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갔다. 책상 위에는 작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일자리를 알아보러 나갑니다. 저녁 전에 돌아올게요. 민우. 혜진은 쪽지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겼다. 민우는 이곳에 온 이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는데? 그의 행동은 그녀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다. 지갑 속 사진, 그의 진지한 목소리, 그리고 그의 태도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고, 혜진은 그 조각들을 맞춰보려 애썼다. 오후가 되었지만 민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혜진은 고민 끝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진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혜진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머니는 집 앞 작은 화단에 장미꽃을 돌보고 계셨다. 그녀는 딸의 방문에 놀라며 웬일이니? 오늘 병원은 안 가니? 라고 물었다. 혜진은 의자에 앉아 불안한 듯 손으로 가방을 만지작거렸다. 엄마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요. 어머니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혜진의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하니? 혜진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민우의 지갑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엄마, 이 사진 좀 보세요. 이 남자. 혹시 엄마 아세요? 어머니는 혜진의 휴대폰을 받아 들고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다. 그녀의 눈은 크게 뜨여졌고 손은 사진을 든 채 가늘게 떨렸다. 이 사진 어디서 났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마치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했다. 아는 사람 지갑에서 찾았어요. 혜진은 민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람 얼굴이 익숙해요. 엄마. 저 어디선가 이 사람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머니는 말이 없이 눈은 과거의 기억 속에 잠긴 듯했다. 마침내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후회의 빛이 가득한 눈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혜진아, 이제 내가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머니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느렸지만 무거웠다. 30년 전, 어머니는 혜진의 친부라고 생각했던 성훈과 다투고 헤어졌을 때 사진 속 남자 재현을 만났다. 당시 재현은 성공한 사업가로 매너 있고 재력이 있는 남자였다. 어머니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를 만나 곧 사랑에 빠졌다고 했다. 하지만 몇 달 후,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재현은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렸다. 어머니는 그를 다시 만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그는 짧은 편지 한 장만을 보내 자신의 명성과 가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이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다. 그때 엄마는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버지, 성훈 씨에게 돌아갔고 그분은 널 자신의 친딸처럼 받아줬지. 아버지는 엄마를 사랑했기에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바랐어. 혜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어머니의 말이 마치 그녀의 심장을 강타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고
부모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 진실은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엄마,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제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야.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나는 내가 완전한 가정에서 자라기를 바랐어. 버려진 아이처럼 자라지 않기를. 하지만 혜진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충격뿐만 아니라 다른 의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만약 재현이 그녀의 친아버지라면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 민우는 누구일까? 그날 밤, 민우가 돌아왔을 때 혜진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 민우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피곤한 모습으로 들어왔다. 오늘 하루 종일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혜진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해야 할 일이 좀 있었어요. 민우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혜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옷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민우에게 건넸다. 당신은 저에게 대답해야만 할 거예요. 이번에는 피할 수 없어요. 이 남자는 누구죠? 민우는 사진을 바라보며 얼굴을 굳혔다. 그는 의자에 앉아 손을 깍지 끼고 마치 자신과 싸우고 있는 듯 잠시 침묵했다. 마침내 그는 제 아버지예요. 오라고 말했다. 그의 대답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혜진의 마음을 깊게 찔렀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손은 떨렸다. 당신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재현. 김재현. 민우는 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혜진은 뒷걸음질 쳤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민우의 아버지도 그녀의 아버지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당신은 제 오빠군요. 혜진은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민우는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감출 수 없는 고통이 드러났다. 민우의 침묵은 가장 분명한 긍정이었다. 방 안은 무거워졌다. 혜진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낯선 사람이었던 남자가 지금은 그녀의 친오빠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채 그를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우는 목이 메인 듯 속삭였다. 아무것도 모르겠어. 저도 그래요. 혜진이 답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들은 각자의 생각과 감정에 빠진 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만남은 지금 서로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고통스러운 진실을 드러냈다. 혜진은 소파에 앉아 몇 분 전에 민우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인정한 사진을 든 채 생각에 잠겼다. 좁은 방 안에는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 외에 침묵만이 흘렀다. 그녀가 방금 알게 된 사실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머릿속에 일련의 질문들을 불러일으켰다. 혜진은 고개를 들고 민우를 바라봤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확신할 수 없었어. 널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믿을 수 없었어. 엄마가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분노와 무력감이 그녀의 마음을 휩쓸었다.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당신은 내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민우도 일어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런 상황을 원했다고 생각해. 난 그 사람을 잊으려고 온 생을 보냈어. 그런데 지금 내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쉽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 혜진은 물러서며 여전히 눈물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겨지기는 싫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어요. 민우는 한숨을 쉬며 혜진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 사람은 네가 알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잃게 된 이유야. 그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혜진은 잠시 침묵하며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나를 낳아준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민우가 방에 들어간 후에도 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웅크린 채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질문들에 빠져 있었다. 재현이라는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민우는 아버지에게 그렇게까지 깊은 증오심을 품게 된 것일까? 혜진은 휴대폰을 들어 김재현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 결과는 즉시 나타났고 오래된 기사들이 연이어 나왔다. 그는 한때 거대한 부동산 재벌이었으며 큰 규모의 사업을 펼쳤지만 몇 년 전 횡령 및 불법 자금 사용으로 파산하여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고 나왔다. 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다. 재현의 사업은 성공과 실패가 뒤섞인 파란만장한 삶의 궤적이었지만 그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비난과 동료, 직원,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차갑게 대했다는 내용이 가득했다. 혜진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이 그녀와 민우를 버린 사람이란 말인가? 그녀가 찾아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란 말인가? 다음 날 아침, 민우가 일어났을 때 혜진은 마치 밤새 깨어 있었던 듯 퀭한 눈으로 주방에 앉아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혜진은 진지하게 말했다. 민우는 말없이 혜진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사업가였지만 파산했고 횡령 혐의도 받았었다는 것도 알아요. 혜진은 민우를 바라보며 그의 감정을 읽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저는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민우는 침묵했다. 눈을 감고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마침내 그는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다. 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었던 가정에서 자랐어요. 민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저 고용주였죠. 사랑이나 관심보다는 기대와 명령이 우선이었어요. 혜진은 민우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귀에 깊게 들었다. 가족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민우는 아버지로부터 큰 기대를 받았다고 했다. 재현은 아들이 자신의 부동산 사업을 이어받기를 원했고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배우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그의 지지 대신 그는 권력을 사용해 민우를 강요했다고 했다. 그는 항상 저를 도구로 여겼어요. 민우는 말을 이었다. 제가 예술을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는 저를 비웃었어요. 예술은 돈이나 권력을 가져다 줄 수 없다며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했죠. 민우는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봤다. 나는 떠났어요. 나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죠. 그리고 아버지가 파산했을 때 나는 가족 중 아무도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단지 그 사람이 쌓아 올렸던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을 뿐이었어요. 혜진은 민우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고통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증오하는데
왜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싫으면 왜 버리지 않았어요? 민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아마 내 안의 어떤 부분은 그저 조금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었던 무언가를, 비록 부서진 조각일지라도요. 혜진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민우의 고통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머니는 거짓 속에 살면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혹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우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아니, 그럴 가치 없어. 그럼 저는요? 혜진은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저는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진실을 모르는 채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민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혜진이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 한편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과거를 청산하고 싶은 갈망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알았어. 민우는 한참의 침묵 끝에 말했다. 만약 내가 정말 원한다면 내가 함께 갈게. 하지만 각오해야 해. 진실은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혜진은 굳은 결심이 담긴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맞서 싸울 거예요. 재현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혜진과 민우는 재현과 연관된 모든 정보를 찾고 그의 옛 인맥을 따라갔다. 더 큰 비밀과 숨겨진 위험들이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혜진과 민우는 작은 주방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근심에 가득 찬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재현을 찾기로 결정한 후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혜진은 재현이 파산 후 한국을 떠났다는 내용의 오래된 기사를 찾아냈지만 그의 현재 거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예전에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친구가 한 명 있어. 민우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 사람이 아버지의 행방을 알 수도 있어.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딘가에서부터 시작해야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를 쉽게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민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재현을 정말 만나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모든 방법을 써봐야 해. 이틀 후. 민우와 혜진은 민우의 옛 친구이자 건축가인 형준을 만나러 갔다. 그는 한때 재현의 대규모 부동산 사업에 관여했었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형준은 40대 중반의 남자로 날카로운 눈매와 각진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많은 풍파를 겪은 듯 피곤해 보였다. 네가 재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할 줄은 몰랐네? 형준은 민우와 혜진에게 재현을 만날 목적을 듣고 말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나는 내가 그 사람을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민우는 엄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건 아니야.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형준은 웃었지만 즐거운 미소는 아니었다. 그 사람 말이지. 모든 게 망한 후에. 그는 서울에 숨어 조용히 살고 있어. 외곽에 작은 집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야. 재현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그 사람을 만나야만 해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형준은 한숨을 쉬며 주소 하나를 적은 메모를 민우에게 건넸다. 이게 내가 아는 전부야. 하지만 조심해.
그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서울 외곽에 있는 재현의 집까지 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다. 민우와 혜진 모두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다. 혜진은 긴장했지만 마음속 결심은 그녀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반면에 민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기차에서 혜진은 긴장을 풀기 위해 이야기를 꺼냈다. 혹시 아버지가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후회한다고 민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아버지가 후회라는 감정을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는 권력과 명성밖에 몰랐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가 후회한 것은 자신의 지위를 잃은 것뿐일 거라고 확신해.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우의 말은 그녀의 걱정을 더 키웠다. 만약 재현이 정말 민우가 묘사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를 만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들은 늦은 오후 서울 외곽의 작은 집으로 향했다. 그 집은 좁은 골목길 뒤쪽에 있었고 노란색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으며 창문에는 먼지가 가득했다. 주변은 이상하게 고요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들렸다. 민우는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었다. 그는 재현이었다. 그의 얼굴은 야위었고 눈은 퀭했으며 피로함에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혜진이 사진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재현은 민우와 혜진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민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침묵이 흐르고 혜진은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꼈다. 들어와. 재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집안은 썰렁했고 가구도 거의 없었다. 재현은 그들에게 물을 따라 주었지만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다. 민우는 등을 꼿꼿이 세운 채 그의 친아버지를 응시했고 혜진은 옆에서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왜 나를 버린 거예요? 민우가 울분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왜 저를 그저 도구로 취급하다가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니 버린 거예요? 재현은 한숨을 쉬며 아들로부터 시선을 돌렸다. 민우야,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땐 다른 선택이 없었어. 사업, 가정,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요? 민우는 격분하며 일어섰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래왔듯이 도망쳤을 뿐이에요. 혜진은 민우의 팔을 잡고 진정시키려 애썼다. 민우, 진정해요. 그에게 마지막 말을 할 기회를 줘요. 민우는 격렬하게 숨을 쉬었지만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타올랐다. 재현은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아가씨는 누구지? 저는 혜진이에요.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당신의 딸이에요. 재현은 흠칫 놀랐다. 잠시 후, 그는 말했다. 그녀의 딸인가?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온 이유는 아버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누구인지 모른 채로 살 수 없어요. 재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다. 하지만 때로는 선택권이 없기도 하더군. 변명하지 마세요.
민우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아버지의 변명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만약 당신이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말하세요. 재현은 고개를 들고 눈에 눈물이 가득 찬 채 말했다. 나는 너희 엄마를 사랑했다. 민우야. 그리고 너희 엄마도 사랑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지킬 용기가 없었다. 나는 비겁한 인간이었어. 혜진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를 증오해야 할지 아니면 동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만남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민우와 혜진은 집에서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마음속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 어떻게 생각해? 혜진이 침묵을 깨고 물었다. 민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는 비겁한 사람이었어. 혜진은 민우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은 그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분노는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았다. 그들은 해질녘 거리에서 말없이 걸어갔다. 각자 생각과 감정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돌아오는 기차 안은 마치 묵직한 침묵에 짓눌린 듯했다. 혜진과 민우는 마주 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공유한 침묵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고 기차 바퀴가 철로 위를 굴러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혜진은 재현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떠올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해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다. 그녀의 친아버지였던 재현은 자신의 삶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었고 어머니와 민우를 버렸었다. 그를 찾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요? 민우가 갑자기 말을 꺼내 침묵을 깼다. 혜진은 민우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엄마를 괴롭혔고 저를 버린 건 증오하지만 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도 있어요. 민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동정이라고? 그는 우리 동정이 필요하지 않아.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동정심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잘못된 선택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사랑하는 법을 몰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나쁜 사람만은 아닌 것 같아요. 민우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안개 속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들판을 쫓고 있었다. 아직도 그 사람을 미워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우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모르겠어. 아마 이제 증오하는 것에 지쳤는지도 몰라. 하지만 용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서울로 돌아왔을 때 혜진의 아파트는 이전보다 더 조용해진 듯했다. 이후 며칠 동안 민우는 침묵에 잠겨 이전보다 더 말을 아꼈다. 혜진은 재현과의 만남이 민우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억지로 이야기를 꺼내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신 병원 일에 집중하며 삶의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민우의 모습은 늘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민우를 걱정했고 그가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봐 염려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민우가 작은 상자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왔다. 시간 좀 괜찮으세요?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슨 일이죠? 민우는 상자를 식탁에 놓고 열었다. 안에는 낡은 서류들, 손으로 쓴 편지들,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있었다. 이건 그 사람이 내게 남겨준 전부예요. 민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파산했을 때 모든 사람이 떠나고 나서 옛집에 남은 게 이것뿐이었어요. 혜진은 사진 한 장을 집어 들었다. 그것은 민우가 어렸을 때 재형과 함께 여행을 간 사진이었다. 사진 속 민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재현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는 행복했었네요. 혜진은 나지막이 말했다. 모두 거짓이었을 뿐이에요. 민우가 냉정하게 답했다. 그 미소는 그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뿐이었어요. 혜진은 사진을 내려놓고 민우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이라도 행복했잖아요. 비록 짧은 순간이었을지라도 당신과 아버지 사이에는 진실된 연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민우가 가져온 자료 중에는 재현이 서울을 떠나기 직전에 손으로 쓴 편지도 있었다. 혜진은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민우에게. 나는 내가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항상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비록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온통 후회뿐이다. 나는 가족보다 돈을, 사랑보다 명예를 택했다. 하지만 결국 내가 그토록 얻고자 했던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는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지키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미안하다. 만약 내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나는 내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란다. 과거에 너를 조종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아버지. 혜진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민우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단 한 번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죄책감을 덜어내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어. 아마 그는 진심으로 후회했을 거예요. 혜진이 말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이에요. 이제부터 당신의 삶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민우는 혜진을 바라보았다. 혜진의 질문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과거의 어둠 속에서 오래 머물렀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다음 날 민우는 새벽 일찍 아파트를 나섰다. 혜진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에게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저녁이 되어서야 민우가 돌아왔다. 그의 눈은 평소와 달랐다. 여전히 깊고 어두웠지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화로움이 느껴졌다.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민우는 그들이 거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말했다. 아버지에 대해서, 그 편지에 대해서, 그리고 네가 했던 말에 대해서. 그래서 결정을 내렸나요? 혜진이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을 바로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처럼 살고 싶지도 않아요. 과거의 나를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아요. 혜진은 미소 지으며 안도했다. 그건 좋은 시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민우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길을 잃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혜진은 민우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당신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민우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민우는 혜진에게 말했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떠나 밤늦게 돌아왔고 항상 서류, 파일, 그리고 수많은 메모들로 가득한 수첩을 가지고 다녔다. 혜진은 그에게 많은 것을 묻지 않았다. 그녀는 민우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민우의 눈에서 빛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민우가 혜진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이거 좀 읽어봐 줄래요? 당신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혜진은 궁금한 마음에 서류를 펼쳐보았다. 그것은 희망여정이라는 이름의 자선기금 설립 계획서였다. 노숙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이었다. 계획서에는 지원센터 건설, 임시 거처 제공, 직업교육 프로그램, 심리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었다. 이걸 혼자서 다 한 거예요. 혜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 비정부 단체와 연락해서 자금을 지원받고 싶어. 몇몇 옛 친구들도 함께 참여하고 싶어 해.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혜진은 미소 지었다. 정말 멋진 계획이에요? 민우 씨 분명히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민우는 혜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감히 이런 일들을 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은 내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당신은 스스로 이겨낸 거예요. 저는 단지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하도록 도운 것뿐이에요. 민우와 혜진은 이후 몇 주 동안 함께 계획을 완성했다. 혜진은 민우가 만든 계획을 현실적으로 다듬었고 병원에서 노숙자들을 접하며 얻은 경험들을 공유했다. 민우는 혜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모든 세부 사항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개선했다. 마침내 그들은 자선기금 프로젝트 발표를 위한 작은 모임을 개최했다. 잠재적 후원자 몇몇이 참석했고 혜진은 민우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과거의 그녀가 겨울밤에 만났던 냉담하고 우울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의 눈은 빛났으며 그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가득했다. 저는 한때 사회에서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민우는 연설에서 말했다. 하지만 낯선 사람의 도움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처럼 길을 잃은 사람들을. 방 안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혜진은 방 뒤쪽에 서서 민우를 자랑스러워했다. 민우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걸어온 여정을 모두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자선기금 설립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민우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던 몇몇 후원자들은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결국 물러섰고
민우의 친구들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쁜 개인 생활로 인해 장기적으로 함께하지 못했다. 어느 날 밤, 민우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초조해하고 있었다. 혜진은 옆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그의 앞에 놓았다. 무슨 일 있어요? 혜진이 물었다. 후원자가 한 명 더 떠나갔어. 민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들 없이는 이 프로젝트를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 혜진은 단호한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포기할 수는 없어요. 민우는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망의 불빛이 보였다. 고마워요. 혜진 씨, 포기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민우는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소규모 모금을 조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직접 작은 사업체들의 문을 두드리며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작게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혜진은 민우를 도왔다. 단순히 사업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를 끊임없이 격려했다. 민우에게 힘든 시기가 찾아올 때마다 혜진은 그의 옆을 지켜주었다. 마침내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수개월간의 노고 끝에 민우는 국제자선단체로부터 대규모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자금 덕분에 희망여정의 첫 번째 지원센터를 열 수 있게 되었다. 개소식은 감격스러운 날이었다. 민우는 작은 무대에 서서 센터에 온 새로운 사람들과 익숙한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혜진은 맨 앞줄에 앉아 그를 격려하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저 혼자 이룬 성공이 아닙니다. 민우는 연설에서 말했다. 이것은 길을 잃었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되돌아온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믿는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강당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혜진은 코끝이 찡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우가 이곳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는지 알고 있었고, 그녀는 그 여정의 일부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행사 후, 모든 사람이 돌아간 후 민우와 혜진은 센터 입구 계단에 앉아 밤거리 가로등을 바라보았다. 해냈어요. 혜진은 감격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우리가 해낸 거예요. 민우는 고맙다는 눈빛으로 혜진을 바라보며 답했다. 고마워요. 혜진 씨, 당신이 없었다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스스로 이겨낸 거예요. 저는 단지 당신이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도록 도운 것뿐이에요. 그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런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했다. 민우는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우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랑과 의미를 찾았다. 희망여정센터는 곧 도시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었다. 민우의 리더십 아래 센터는 임시 거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직업교육, 취업지원, 그리고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민우는 지역사회와 언론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성공이 가까워지자 과거의 어둠이 다시 돌아와 민우를 시험하듯 느껴졌다. 어느 날 아침, 민우가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을 때 혜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신문 한 장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민우 씨, 이거 좀 봐요.
그녀는 신문을 탁자 위에 놓았다. 신문의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 자선센터 설립자는 파산한 사업가 김재현의 아들. 민우는 미간을 찌푸린 채 신문을 집어들었다. 기사는 재현과 그의 과거 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민우가 자선센터를 돈 세탁이나 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민우는 화난 목소리로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일부러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게 분명해요. 민우는 신문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다. 나는 내 과거와 아버지의 과거가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혜진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그를 격려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센터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은 당신의 행동을 믿을 거예요. 유언비어보다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센터를 지키고 자신이 돕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투명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기사가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민우는 낯선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귀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를 섬뜩하게 만들었다. 민우, 오랜만이군. 민우는 전화를 건 사람이 김재현의 옛 파트너인 최중근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챘다. 그는 재현의 불법 거래를 함께했던 사람이었으며 민우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당신과는 할 말이 없습니다. 민우는 냉담하게 말했다. 진정하게, 민우. 최중근은 능글맞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저 너를 돕고 싶을 뿐이야. 내가 나랑 협력한다면 내가 이 소문을 잠재울 수 있어. 알잖아. 내 센터는 재정이 필요할 텐데 민우는 이를 악물고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었다. 나는 당신과 관련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십시오. 민우는 전화를 끊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최중근이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만약 그가 민우를 파멸시키고 싶다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 이후로 민우는 더욱 신중해졌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비난과 추측은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민우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재현이 쓴 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온통 혼란만 남겼어요.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이 들어와 생각에 잠긴 민우의 모습을 보았다. 괜찮아요. 민우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냥 내가 계속할 힘이 있을지 궁금해서. 나의 과거는 마치 나를 쫓아다니는 유령 같아. 혜진은 옆에 앉아 진지한 눈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민우 씨,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했던 일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어요. 당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민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 모든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과거와 마주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휘둘리지 않을 거야. 민우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센터의 재정 상황, 자금 출처, 그리고 자신의 과거까지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투명성을 증명하고 싶었다.
기자회견은 센터에서 열렸다. 언론과 후원자들이 참석했다. 민우는 군중 앞에 서서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자신과 제 가족에 대한 많은 소문을 알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 김재현이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아닙니다. 저는 이 센터를 혼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민우는 모든 자금 출처, 지출 내역, 센터 운영 계획들을 제시했다. 그는 심지어 독립감사기관을 통해 모든 정보를 확인받았다. 기자회견이 끝났을 때 민우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혜진은 뒤에서 그를 바라보며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기자회견 후 며칠 뒤 민우는 익명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에는 몇 글자만이 적혀 있었다. 당신은 아버지와 다릅니다. 계속 당신의 길을 가세요. 우리는 당신의 노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민우는 편지를 계속 읽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어떻든 그의 행동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우는 계속해서 자선센터를 확장해 나갔다. 그는 여전히 그를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나아가게 하는 것은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과 자신을 믿었던 그날의 기억들이었다. 혜진은 늘 민우의 곁에 있었다. 그녀는 그의 친구이자 동반자였으며 그에게 왜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상기시켜 주었다. 아세요. 혜진은 어느 날 저녁 함께 앉아 있을 때 말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당신은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민우는 미소 지으며 혜진을 바라보았다.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당신 덕분에 때로는 필요한 건 그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자회견 이후 민우는 자선센터의 분위기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지고 신뢰와 연대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센터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민우를 찾아와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떨쳐내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마지막 연결고리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밤, 민우는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혜진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민우 씨, 엄마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셔요. 민우는 놀랐다. 그는 자신이 진실을 알게 된 후로 혜진의 어머니와 마주친 적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지만 그럴 때마다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만나러 와 주실 수 있으세요? 혜진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한숨을 내쉬었다. 네, 내일 갈게요. 다음 날, 민우와 혜진은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 그곳은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고 혜진의 집처럼 창가에 하얀 레이스 커튼이 걸려 있었다. 집 안에 들어선 순간 그는 낯설지만 익숙한 감정에 휩싸였다.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민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체구였지만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민우를 보자 어머니는 조금 당황스러운 듯 일어섰다. 민우 씨,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맞은편에 앉았다. 혜진은 옆에 앉아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민우 씨, 내가 사과하고 싶구나.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다. 당신과 혜진이에게 오랫동안 진실을 숨겨왔어.
내가 한 행동이 옳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희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민우는 말이 없이 탁자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민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혜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었던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왜 완벽한 가정을 가지지 못했을까 항상 스스로에게 물었죠. 왜 부모님이 제가 원했던 것처럼 사랑해줄 수 없었을까?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목이 메어 말했다. 내가 나를 용서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지만 진심으로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 민우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민우에게 가해진 상처 때문에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용서할 필요 없어요. 민우는 잠시 후 말했다. 과거는 흘러갔어요. 하지만 만약 어머니가 정말로 저를 도우고 싶다면?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해요.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고. 이제부터 다가올 날들을 함께 바라봐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우를 바라보았다. 고맙다, 민우야. 기회를 줘서 고맙다. 혜진은 미소 지으며 집안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느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어머니는 민우와 혜진에게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집에서 직접 만든 소박한 음식을 내놓았고 맛있는 향이 작은 주방에 가득 찼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민우는 센터의 진행 상황, 그가 도운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직면한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귀에 깊게 들었고 가끔씩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민우에게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혜진 또한 병원에서의 일과 특별한 환자들, 그리고 병동에 있던 어린 아이들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우는 그동안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하고 친밀한 가족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민우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어머니는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말했다. 네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큰 영감을 주는구나. 내가 자랑스럽다. 민우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특히 당신들 덕분에요. 떠나기 전 어머니는 민우를 불렀다. 민우야, 엄마가 제안할 게 하나 있어. 민우는 그녀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다. 다음 주에 가족 식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 내 아버지 성훈 씨도 거기에 계실 거야. 그분도 모든 걸 알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볼 때가 된 것 같아. 민우는 잠시 당황스러웠다. 그는 혜진을 키운 남자이자 그의 삶에서 단지 한 조각만 알고 있는 성훈을 만나는 것을 생각해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갈게요. 민우는 잠시 후 말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주,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가족 식사가 진행되었다. 혜진과 어머니는 음식을 준비하고 민우와 성우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우는 차분한 성격의 남자였지만 진심이 담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민우를 만나자 그는 어색함보다는 솔직한 마음으로 다가갔다.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자네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야. 민우. 지금부터 영원히. 민우는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이 말은 그가 늘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식사는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했다. 과거의 상처들은 여전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그들의 노력은 모든 거리를 허물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혜진의 집을 나설 때 민우는 혜진에게 말했다.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거야. 혜진은 미소 지었다.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민우 씨, 나는 그저 당신의 동반자일 뿐이에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믿음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동안 찾지 못했던 가족, 그리고 진실된 자신을 찾았다. 민우는 재현의 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민우에게 나는 내가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항상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비록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온통 후회뿐이다. 나는 가족보다 돈을, 사랑보다 명예를 택했다. 하지만 결국 내가 그토록 얻고자 했던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는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지키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미안하다. 만약 내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나는 내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란다. 과거에 너를 조종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아버지, 이제 민우는 그의 마음속에 묵은 짐을 내려놓았다. 그는 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민우는 자선센터를 확장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투명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센터를 운영해 나갔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혜진은 늘 그의 옆을 지켜주었다. 그녀는 민우의 동반자이자 지지자였다. 민우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알아요. 혜진은 어느 날 저녁에 민우에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하든지요. 민우는 미소 지으며 혜진을 바라보았다. 난 늘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당신 덕분에 우리는 스스로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기자회견 이후 민우는 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빛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지고 신뢰와 연대감이 그 자리를 메웠다. 센터의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민우와 나누고 그에게 감사했다. 민우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우는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그날 받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편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센터를 계속 확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과거의 슬픔과 고통에 갇혀있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그는 그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혜진은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고 늘 그의 여정에 힘이 되어주었다. 혜진은 언젠가 민우에게 말했다. 민우 씨, 나는 당신이 이 여정에서 찾은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민우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우리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야. 당신이 없었다면 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어느 봄날 아침, 민우는 혜진이 일하는 병원을 방문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어린 환자들을 돌보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는 한때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었어. 민우는 혜진을 만나 그녀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
진정한 가족은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혜진은 미소 지으며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당신은 이제 진정한 가족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정말 기뻐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우는 혜진과 함께 걸어나갔다. 그의 눈은 따뜻했고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의 이야기는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희망으로 끝을 맺을 수 있었다. 그는 그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사랑하며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사랑의 힘과 인내의 가치를 깨달았다.